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씨. 지난 5월 택배 상자 하나가 커피숍으로 배송됐습니다. 발신한 곳은 처음 보는 필리핀 주소지.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사복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 필로폰 약 90g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A씨를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석 달 만인 지난 8월, A씨는 돌연 석방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위 제보자가 서울 서부지검의 무고 혐의로 체포돼 A씨에 대해 석방 지휘가 내려진 것. 그런데 A씨는 허위 제보자가 잡힌 뒤에도 6일 더 구속돼 있다 석방됐고 석방 후엔 공소 취소도 되지 않아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짓 제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KBS 취재 결과 이 제보자는 국정원의 마약정보원으로 활동해왔고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걸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계속해서 황다혜 기자입니다. KBS가 확보한 A씨 마약 사건의 허위 제보자 손모 씨의 무고 혐의 공소장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돌입한 올해 초 국정원의 일명 나 과장은 수년간 관리에 친분이 깊은 손 씨에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나 과장의 요청에 마약사범 근황 파일을 입수한 후 여기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얻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의 연극 같은 손 씨의 마약사범 만들기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지검의 꼬리가 밟혔습니다. 이렇게 적발될 때까지 A씨 사건 조작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요구한 국정원, A씨를 추적해 체포한 세관, 구속 기소한 검찰,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까지 모두 말려든 겁니다. 해당 기관 중에 손 씨의 조작을 눈치챈 곳이나 검증한 곳은 없었고 책임진 곳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가 이번 주말 1년을 맞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고 책임자 처벌은커녕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MBC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수사 기록 12,000여 쪽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161건의 수사 보고서, 또 생존자와 목격자, 경찰과 소방관, 구청 공무원까지 169명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위험하다고 신고하면 국가가 달려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무너진 사건. 저희는 먼저 당시 112 신고에 대한 대응부터 확인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파출소의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저녁 8시 33분. 인파가 너무 몰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긴박한 신고가 하달됩니다. 파출소는 경찰관이 배치됐다고 알려주고 종결했다고 적었습니다. 정말로 안내를 받았을까? 저녁 8시 33분 신고자는 따로 전화를 받거나 조치를 통보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신고 11건 중 7건에 대해 안내 종결로 기록했는데 이 기록조차 허위로 의심되는 겁니다. 그나마 출동한 4건의 조치도 엉뚱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긴급 출동이 필요하다며 112 신고에 코드 제로를 부여한 9시 이후에도 파출소 옥상에 있던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은 도로를 확보하라,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라고 5차례나 반복해 지시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인파 밀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현장을 확인하라고 한 번만 무전을 했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이날 경찰 병력 운용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현장 상황이 파악된 10시 32분, 바로 기동대 동원이 결정됐다면 15분 뒤 10시 47분에는 기동대가 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구해달라는 마지막 119 신고는 이보다 늦은 11시 1분. 신고자는 구출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보험이 되질 않아서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얼마나 다른지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진료비 280만 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도 병원에 따라서 돈이 10배 넘게 차이 나기도 하고 또 정부가 조사한 시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달라진 병원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여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골절 치료할 때 자주 받는 비급여 진료. 체외 충격파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고한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체외 충격파 진료를 받아봤는데요. 가격은 1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최소 기준인 1,000타 비용이 그랬는데 강남구의 다른 정형외과를 가니 같은 조건인데 16배, 16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인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치과에선 임플란트 하나에 39만 원인데 광진구의 다른 치과는 77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마부작심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비급여 항목 519개의 진료비 280만 건을 분석했더니 이렇게 같은 진료인데 최소와 최대 진료비 차이가 2배 이상인 항목이 92.4%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정부 기관의 조사 시점을 전후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은 지난 7월까지 자궁근종 수술비가 최대 2,300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기조사 때는 300만 원이라고 낮춰 신고했습니다. 정부가 비급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해서 환자들의 안전과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논란을 짚어보는 탐사K 이어갑니다. 이 업체는 제주에서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유일한 민간 기업으로 처리 물량이 크게 늘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업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금왕리 폐기물 처리업체 일대입니다. 실내에 보관돼야 할 처리하지 않은 하수 슬러지 1,200여 톤이 마치 산을 이뤘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섞은 퇴비인 부숙토 8,000여 톤도 드넓게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한 달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업체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낸 뒤 영업을 이어갔고 자치경찰단 고발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 지난해 1월 제주시에 증설 허가를 받은 뒤에도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역할을 하는 환경기능사까지 채용해놓고도 위반 행위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의 환경기능사, 업체 전 대표이사이자 현 대표이사의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당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만 부과한 데 대해 해당 업체가 문을 닫으면 도내 하수 슬러지 처리가 어려워져 결국 환경오염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슬러지를 옮기는 과정이나 기계 오류로 슬러지를 잠시 야외에 보관했을 뿐 이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의 환경오염이 우려돼 폐기물 처리업체 증설과 영업정지 대신 벌금이 불가피했다는 해당 업체와 제주시. 그동안 17차례의 환경법 위반은 무엇인지 주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임업 현장에서 70명 가까이 숨졌을 정도인데 이들을 위한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춘천 MBC는 재해가 빈발하는 임업 현장의 실태와 원인, 대책을 연속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임업재해는 매년 평균 1,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는 대부분 산지가 많은 강원도나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노동자 10,000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84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강원도에
볼목과 같은 고위험업종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업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은 대체로 50, 60대 비정규직인데 산림청이 위험을 외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이 사업을 발주하는 국유림 영림단입니다. 산림청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채용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숙련도나 체력 등 정해진 조건도 없습니다. 임업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대부분 이들 비정규직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산림청 주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100여 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90명 가까이 됩니다. 설상가상 임업 노동자의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업재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50대 이상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주관 사업장에서 누가 어떻게 다치고 죽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후 조치도 허술합니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재까지 그 불이익을 받은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